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내년 시험을 위한 마지막 예정까지 왔습니다. 그죠? 자, 오늘 마무리 특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시험이 며칠 안 남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죠? 아마 뭐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편한 친구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불안전한 상태에서 나름 또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부족한 상황에서 합격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예, 불안감이 본인만 그럴 거란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1년간 갈고 닦았던 내용들 중심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셔서 시험장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이 마무리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뭐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흩어져 있던 그 지식들을 오늘 가지런히 정리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시간,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교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 제1편에서 제가 행정법의 구조와 그 사례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 행정법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계도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제2편 경찰행정법 사례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앞부분부터 경찰행정법 강론까지 넣을 수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실제 여러분 사례 문제에서 현실이 될 내용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만 숙지하신다면 사례 문제는 무난히 해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 뭐 몇 가지 찍어 가지고 대충 들어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런데 사례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 체계를 알고 있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서 써내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캄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번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3편은 경찰행정법 약술 파트인데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게 제가 강약 조절을 위해서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40몇 개의 약술을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름 다 정리를 해 두셨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급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해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페이지 그 행정법의 구조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잠시 한번 보실래요?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례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쪽에 이제 이 행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 맞은편에 국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을 놓고 사례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국가, 지금 행정청이 국민을 향해서 수탄행위 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근데 과거 왕이 지배하던 시대 때는 이 행정을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인치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시대는 행정법이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 행정을 법에 의해서 하는 시대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정을 법에 의해서 한다. 이걸 법치 행정이다. 이 부분이 행정법에 다예요. 그래서 이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는요, 이 국가 쪽이죠. 이 행정을 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강조할 것이고, 국민 쪽에서는 이 행정을 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례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국민 쪽에서는 자기한테 세금이 부과됐다. 아니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럼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 불만이 있겠어요? 법대로 안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 쪽에서는 이 행정이 법치에 반했다 하면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면서 여러분 사례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소송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행정법, 헌법, 행정법 같은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크게 항상 소송 요건 부분하고 본안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특히 사례 문제에서 이 소송 요건을 논점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요 본안을 출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소송 요건은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여러분 8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원고, 적격부터 해서 쭉 이렇게 8가지가 있다고요. 이걸 하나하나 논점으로 출제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본안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행정의 위법성, 즉 법치에 반했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위법성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렇게 나누어 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 법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크게 성문법이 있고 그 다음 불문법이 있죠. 이 성문법은 여러분들 참조 조문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은 그동안 불문법으로 여러분이 배웠던 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잖아요. 행정법. 지금은 행정의 법 원칙에서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죠. 그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성문화된 거지만 그건 성문화되든 말든 관계없이 불문법으로서 법으로 기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비례 원칙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행정법에 다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법치 행정을 둘러싸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 그게 행정법이고요. 그걸 사례 문제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 논점은 소송 요건을 묻는 논점 하나, 본안을 묻는 논점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위법성은 주체의 하자, 내용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법률의, 법률 유보, 그죠? 절차, 형식. 이래가지고 위법성이 있으면 그 위법성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검토해야 되죠. 그건 여러분들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죠. 그러면 그게 크게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일 수도 있고 무효 사유일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정리한 것이 일본의 법치행정의 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치행정은 결국 두 가지. 이건 쪼개면 첫 번째가 있는 것처럼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죠. 그게 이제 본안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그 다음 법치행정에 반했을 때 국민이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법치가 되겠죠. 법을 위반했는데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구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이게 행정법의 기본 포맷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접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설문에 있는 이 주인공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 이 주인공, 국가 쪽에서 국민을 향해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거 체크한 다음에 이 행정이 법에 따라 행정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국가 국민이 싸우고 있구나 이걸 항상 체크하면서 사례 문제를 보시면 논점도 빨리 파악이 되고 그 다음 시간도 절약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쓸데없는 논점을 여러분이 답안에 기술하지 않게 되는 장점을 발휘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페이지 간단히 한번 봅시다. 그 행정법에 구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 이게 행정법에 다라고요. 그래서 크게 법치행정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 즉 행정작용할 때 법을 지키면서 하라. 그 다음 안 지켰을 때 국민은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잘못된 세금이 부과됐다면 당연히 국가가 돈을 뺏어갔죠. 그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음주운전한 적도 없는데 국가가 여러분의 운전면허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구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 즉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두 번째 목차가 권리구제.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법해야 된다고. 그래서 적법할 때 이 법은 크게 성문법, 불문법으로 나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사례 문제에서 성문법은 법전에 참조 조문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그 행정입법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 중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즉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가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게 시험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다음 위법 판단은 주내 절용 네 가지로 나눠서 접근하면 되고요. 물론 특수 영역은 있죠. 우리가 뭐 부관의 위법성, 부관도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위법 판단할 때 주내 절용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지만 분야별로 특수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관 같은 경우 부관의 가능성, 그 다음 부관의 일반적 한계,
그다음 부관의 시간적 한계, 이런 특수 구조 가지고 또 이 법성을 판단하는 게 있을 때는 그렇게 따라가면 되고, 그런 특수 분야가 아닐 때는 일반론인 주내 저력, 요 네 가지 각도에서 행정작용의 적법, 위법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위법하다면 이제 위법성의 정도는 특단의 경우 아닌 이상은 중대 명백설에 따라 가지고 취소 사유 아니면 무효 사유가 될 텐데, 여러분 시험 포인트상 웬만하면 거의 취소 사유로 몰아가게 될 거예요. 다만 주체나 형식, 즉 권한이 없는 행정직, 예를 들어서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운전면허 취소해야 되는데 단속 경찰관 명의로 운전면허 취소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주체 하자로서 무효 사유가 된다.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형식, 문서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했다, 이런 경우에도 무효 사유로 가죠. 이런 특단의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취소 사유로 몰아가서 답안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권리구제인데, 권리구제는 여러분들 이제 법치에 반해서 A의 권익을 침해했었죠. 그럼 대표적인 게 시소송이겠지만, 우리가 권리구제는 크게 존속보장하고, 존속보장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치보장, 이렇게 나눈다고 배우셨죠. 존속보장은 빰 맞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직접 공격하는 거고, 가치보장은 이건 내버려 두고 이것 때문에 A에게 초래된 피해를 돈으로 보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존속보장의 대표적인 게 바로 행정쟁송이죠. 행정쟁송이고, 행정쟁송 안에 보면 여러분들 행정심판이 있고, 그 다음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여러분 시험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가치보장은 이 행정이 법에 합치하게 했는데도 A가 피해보는 게 있겠죠. 적법인데도. 그때 하는 것이 뭐죠? 손실보상이 될 것이고, 그죠? 근데 법에 반해서 행정함으로써 A에게 손해가 유발됐다. 그때는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으로 가면 되겠죠.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물론 하나 더 추가하면 항상 여러분 사실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보고 있을 때 그 드러난 결과를 원회복시켜달라. 그 결과제거 청구, 이런 것들도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결과제거 청구는 존속보장에 가 있어요. 그건 돈 받아내는 게 아니죠. 결과제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사례 논점으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요 기본 목차 속에서 답안을 구성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됐어요. 그게 이제 이번 권리구제에서 제가 행정상 손해전보에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게 가치보장이죠. 그 다음 행정쟁송, 이게 존속보장이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다음 이제 사실행위 같은 것이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적시강제라든지, 그죠? 이런 거, 뭐 행정조사라든지 다 사실행위잖아요. 그런 경우에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런 결과제거 청구도 언급하는 걸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권리구제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소송이잖아요. 지소송. 이럴 땐 소송 요건, 본안. 이렇게 나눠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사례 해결 방법론이죠. 사례 해결 방법도 사실을 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3페이지에 보시면 사례 해결 방법론 해가지고 총 4단계로 구성을 해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사례 문제는 첫 번째 이런 설문이 주어져요. 설문에서 행정청이 국민을 향해 뭘 했는가가 설문에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육가 원칙이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행방편을 딱딱 칠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이게 각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단계가 뭐냐면 주어진 설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행정법상 분쟁이 있겠죠. 분쟁. 첫째 분쟁. 이건 여러분들 설문으로 주어집니다. 설문. 이 설문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이 설문에서 대표적으로 하셔야 될 건 이 행정청, 누가 누구에게 상대방한테 뭘 하고 있는가. 그게 행정작용이겠죠. 이걸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이 법적 성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정법 사례 문제 푸실 때 설문에 있는 이 행정작용이 성격이 뭔지가 파악이 안 되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질은 크게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이 소속이 어딘지. 예를 들어서 이게 강학상 소속. 이게 허간지, 뭐 특허인지, 아니면 이게 적시강제인지. 이걸 이제 밝히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뭐, 여러분들 행정지도인지. 이런 걸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느 하나에 소속되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는 그냥 이게 처분인지,
이렇게 밝혀가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건 또 반드시 밝히셔야 돼요. 기속일 때와 재량일 때 답 쓰는 포맷이 다르다고 배우셨을 거고요. 여러분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 재량에서 출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진 설문의 행정작용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걸 파악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별도로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 뭐 경찰청사에서 뭐 식당을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행정재산의 목적에 사용 허가잖아요. 그런 것은 별도로 그것이 과연 특허인지 아닌지, 그게 재량인지 아닌지 이렇게 별도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뭐 적시강제가 나와가지고 이게 적시강제입니다. 적시강제는 그 밑에 달고 나가는 게 뭐죠? 권력적 차별입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갖도록 하시기 아시겠죠? 이게 이제 1단계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 풀이 하실 때 1단계는 일단 이 주어진 설문, 이 분쟁에서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끄집어낼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가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논점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 보시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을 찾아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논점 추출이에요. 논점 추출인데 이 논점은 크게는 두 개예요. 이 소송 요건이 논점이, 소송 요건 안에서도 뭐 원고 적격이 논점이 될 수도 있고 대상 적격이 논점이 될 수도 있고 소이익이 논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논점을 추출해야 돼요. 그 다음 본안에서 위법성 관련해서 뭐 주체가 논점인지 내용이 논점인지, 내용과 관련해서 이 자체는 하자가 없더라도 앞에 있는 하자를 들고 와야 되는지, 하자 승계 같은 경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논점 추출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점을 추출하시는데 이건 크게는 소송 요건이 논점일 수 있고 그 다음 본안이 논점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추출된 논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돼요. 도구. 만약에 이 소송 요건이 뭐 원고 적격이 소송 논점이다. 원고 적격이. 그럼 원고 적격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도구는 1순위가 법이에요. 그럼 행정소송법 몇 조? 12조. 12조에 보면 원고 적격을 해결하기 위한 조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서 이 12조를 그 다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해가지고 사안에다가 이렇게 포섭을 해요.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는 1순위가 이렇게 법이라고 법. 그럼 법이 있더라도 이 법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서 주어진 사안에 포섭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법이 없다. 법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학설, 판례 갖고 해결해야 되고요. 법이 있더라도 이 해석을 둘러싼 또 뭐도 있죠, 여러분? 학설, 판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도구가 법이 없는 대표적인 도구가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 행정소송법에 조문이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학설 판례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3단계고요. 그 다음 4단계는 이제 발견한 도구를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포섭하는 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례 문제를 풀어가는 4단계 구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틀이 몸에 확실히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례를 침착하게 논리 정연하게 맞추어가지고 답안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례 문제는요, 여러분 단순히 팩트를 썼다고 해서 점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라고요.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논리 체계가 안 맞게끔 되어 있으면 그 바락 답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례 문제 해결 방법도 법치행정에서 흘러나왔다는 걸 아시겠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갖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 3페이지 잠시 보실래요? 이제 대충 감은 잡혀 있었을 텐데, 거기 사례 해결 방법을 잠시 한번 보실래요? 자, 그 4단계로 나눠놨죠? 행정법 사례 해결이란 구체적인 행정법상 분쟁.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설문이 주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잘 여러분이 읽으셔가지고, 거기서 누구에게, 뭘 하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거기서 특히나 그 행정작용의 소속을 밝히도록 하셔야 돼요. 소속과 그 다음에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 논점을 추출해요. 그걸 논점 정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소송 요건, 그 중에서도 원고 적격이 쟁점이다. 아니면 본안에서 뭐 내용의 하자 관련해서 뭐 하자 승계를 인정해야 되는 경우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주체하자 관련해서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효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논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도구는 기본적으로 법이 1순위고 법이 없으면 이제 판례, 이론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최종 도구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원고 적격의 논점이라면 행정소송법 12조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학설 판례 검토, 그 검토된 것이 최종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도구를 주어진 사안에 적용하죠. 그걸 포섭한다고 그래요. 포섭해가지고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례 해결의 사박자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나죠. 설문의 사실관계, 이건 육가 원칙에 따라 여러분이 형광펜 갖고 딱딱 실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선명하게 빨리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쟁점은, 논점은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돼요. 크게는 소송 요건을 물어볼 수 있고 본안을 물어보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딱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파악된 법적인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구는 1순위가 법이고, 그 다음 없으면 학설 판례, 그 다음 법이 있더라도 그 법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또 학설 판례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맺는 거. 이게 이제 사례 문제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구조는 한마디로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이 행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정법의 사례 문제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 쪽에서는 이 행정이 법치에 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국가 쪽에서는 이 법치대로 행정을 했다. 이걸 놓고 만든 문제가 행정법 사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정이 법에 따라 했느냐? 그게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 되는 거고 따라하지 않았다면 국민은 구제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법치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제와 관련해서는 뭐 존속보장, 가치보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소송에 들어오면 결국 소송 요건을 물을 수도 있고 본안을 물을 수도 있다. 본안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고 이거. 이게 본안이 되는 거예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 할 때 이 법은 뭐 성문 불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곧 배우시겠습니다. 배운 건 이미 다 배운 거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례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나가실 때 4단계를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어진 설문을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거기서 특히 누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고요.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 쟁점거리가 뭔지를 추출하는데 그게 논점 정리에 쓰는 거예요. 그게 논점 추출이에요. 논점은 크게 소송 요건 아니면 본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논점이 추출되면 이 논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도구는 크게 뭐 법이고 아니면 학설 판례 갖고 이렇게 최종 걸 마련해 가지고 포섭해서 마무리 짓는 거. 이게 행정법 사례 문제 기본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 1편에 행정법의 구조와 사례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겁니다. 이게 사실 간단히 살펴본 거지만 이게 행정법 공부의 가장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하지 않고 행정법 공부한다는 건 사상 누각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좀 상기하시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는 것을 멀리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제2편 경찰행정법 사례 부분에 들어가 있는 논점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